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근접한 요즘 고령 운전자분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는 지금 교통사고 위험의 현 주소, 또 고령 운전자에 관한 제도에 대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성태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태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성태 연구원입니다. 자, 정부 발표를 보면은 인구 구성 중에 고령자 비중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고령자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제가 고령자의 정확한 정의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고령자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자라고 부릅니다. 네. 현재 2018년 대비 2020년에 최근 3년간 고령자 현황을 보면 전국 인구수는 5,180만 명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전국 고령자는 760만에서 850만으로 1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고령자 인구 비율로 보면은 14.8%에서 16.4%로 급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인천의 경우에도 인구수가 약 295만 명으로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현황인데요. 반면에 고령자 인구는 36만에서 41만 명으로 약 14%가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인천시 운전면허 소지자 인구는 현재 181만 명에서 186만 명으로 2.8%가 증가했지만 동기간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7만 명에서 8만 2천 명으로 17.1%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고령자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령자 인구가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뭐 고령자 교통사고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요.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고령자 교통사고도 조금씩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네. 고령자 교통사고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교통사고 부상자는 2018년 대비 2020년 4만 2천 명에서 3만 8천 명으로 4천여 명이 감소를 했지만 이 기간 동기간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 감소 수치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고요. 인천 고령자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742명에서 963명으로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20% 이상이 감소를 했지만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국 843명에서 720명으로 약 15%에 감소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2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천 전체 교통사고 113명에서 91명으로 약 20% 감소한 거에 비하면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러면 이 고령 운전자가 비고령 운전자와 비교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 거죠? 고령 운전자의 운전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시각 능력이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동체 시력 및 야간 시력이 많이 저하되는데요.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처리 능력이 30대 대비 약 80% 이상 감소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어두운 데서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갈 때 순간적으로 눈이 잘 안 보이시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이를 명수능, 암수능이라고 합니다. 이 명수능, 암수능에 적응하는 시간도 비고령자에 비해 길기 때문에 터널 진출 입로 또는 야간에 상대 쪽에서 넘어오는 헤드라이트 같은 부분 때문에 야간 운전 능력 역시 저하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지 능력인데요. 고령자의 경우 비고령자에 비해 인지하는 데 드는 시간이 약 20%가 증가하고 주의 분배 능력에 있어서도 비고령자에 비해 뇌에서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무언가를 이제 사고가 앞에서 발생을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인지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응 속도인데요. 고령자는 신체적인 능력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근육이나 청력 손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고령자에 비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확률이 조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고령 운전자들의 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고령자분들이 먼저 필요에 의해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주의사항을 좀 숙지해 주셔야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정기검진인데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몸의 상태가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시력검사, 청력검사 등 정기검진을 통해 신체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생체 리듬 유지와 과로 운전 자제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비고령자에 비해 생활 패턴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생활 패턴 변화는 고령 운전자에게 운전 중 더 큰 피로감을 줍니다. 과로 운전 역시 생체 리듬과 같은 이유로 고령 운전자들에게 큰 부담을 가지게 해줍니다. 셋째로는 정속 또는 저속 주행입니다. 앞선 고령 운전자의 특성상 인지 반응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느려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분들께서는 항상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정속 또는 저속 주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변화에 대한 이해인데요. 고령자의 특성 중 하나가 이제 본인이 수십 년을 다닌 곳이고 수십 년을 운전을 해왔기 때문에 항상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 하지만 도심지는 빠르게 변화하고 신체 능력과 교통 역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다니던 길이라도 도로에 주의를 하며 운전을 하셔야 교통사고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넘어가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선진국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선배 선진국들. 우리도 이제 네네. 선진국이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그 기존의 선진국들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게 있습니까? 먼저 일본을 좀 보면요.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기본 면허증 갱신 주기를 이제 5년에서 70세 이상이 되면은 3년으로 정해놓고 또한 이제 75세가 넘으면은 이제 치매 검사를 통과해야 운전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 덴마크, 이탈리아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한국과 같이 연령대에 따라서 면허 갱신 주기를 1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독일과 스위스, 미국과 호주 일부 주에서는 고령자들에게 한정 면허라는 것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 면허. 네, 맞습니다. 네, 한정 면허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고령 운전자들이 이제 운전을 할 때 시력이 좋지 않은 경우 또는 운전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시간을 제한하는 그런 면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령 운전자분들 중에 문제가 되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단계를 나눠 가지고 그렇게 이제 면허를 한정 면허를 이제 시행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이렇게 들수록 국가에서 운전을 하지 말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신체적인 그런 나이에 맞게 검사를 꾸준하게 받으면서 결과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 운전에 임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성태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